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아직 2년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벌써 대선전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선 도전을 꿈꾸는 잠룡들이 앞다퉈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누가 나오든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연구기관 공공정책조사는 최근 유권자 76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들과의 대결에서 40에서 42% 지지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는 53%대 41%,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51%대 41%, 카말라 해리스 연방 상원 의원과도 48%대 41%, 베토 오루크 전 연방 하원 의원 역시 47%의 지지율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 의원과도 48%대 42%로 워런 의원의 승리가 예측됐습니다. 민주당 누구와 맞설지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진다는 결과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57%로 긍정평가 40%보다 훨씬 높았으며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해서도 국경장벽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35%만 지지했고 60%는 반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은 대통령보다 언론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구성됐습니다. 회칙 위반 논란으로 자체 해산을 결정했던 선관위원들이 선관위원장은 물론 위원까지 거의 그대로 다시 임명됐는데요. 서둘러 고문단을 구성하고 시행 세칙을 만들어 공정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어제 저녁 회칙 위반 논란으로 해산했던 선거관리위원회를 재구성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문용철 부이사장과 민경원 회칙위원장 주도로 진행된 이사회에서 선임한 선관위원은 5명, 회칙에 따라 이사진 중 비영리단체 대표로 3명, 그리고 영리단체 대표로 2명을 선임하고 선거관리위원장으로는 임종보 위원을 재선임했습니다. 하지만 5명의 선관위원은 지난주 자진 해산한 위원들이어서 또 다른 논란이 우려됩니다. 임종부 선관위원장과 김강수, 안경배 위원은 그대로이고 문용철 박윤영 위원은 당초 보조위원에서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모든 분쟁에 조금의 분쟁의 여지도 없애기 위해서 그 이사회가 선관위가 새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공정하고 효과적인 그 선거를 해서 좋은 한인회장을 뽑으려 하니까. 뉴욕 한인회 선관위는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해 신속하게 고문단을 구성하고 선거 시행 세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구성된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 오후로 예정된 뉴욕 한인회 특별이사회에서 인준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재외국민 건강보험 먹튀 대상 논란에 한국 정부가 방점을 찍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해외 거주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실행에 들어가면서 직장이나 사업, 학업 등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의료보험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거주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 등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에 입국한 후 값비싼 진료만 받고 빠져나가는 일명 건강보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체류 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고 입국 후 6개월 동안 해외 체류 기간이 연속 30일을 초과할 경우 재입국일로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가입 후 연속 30일 이상 출국할 경우에는 보험 자격을 잃게 됩니다. 해외에 거주하지만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 기존처럼 해외 체류 기간에는 보험료 납부 정지 혜택을 보고 일시 귀국할 때는 납부를 재개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재외국민 외국인이 출국해 3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가입자 자격을 잃지만 6개월 안에 다시 돌아와 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 수혜자가 됩니다. 앤디 킴 연방 하원 의원이 자신의 희망대로 하원 군사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 한반도 평화 이슈에 대한 한인 사회의 목소리에 힘을 보탤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연방하원에 당선된 앤디 김 의원이 하원 군사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 3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군사위원회는 주로 국방부와 미군 등을 관리 감독하고 군사 전략과 군대 배치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원 내 소위원회입니다. 김 의원은 당선 직후 군사위원회 지원의 뜻을 밝히는 등 본인이 군사위원회 배정을 강하게 희망해 왔습니다. 특히 군사위원회에 소속되면 한반도 평화 이슈에 대해 의회 내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의정 활동이 주목됩니다. 김 의원은 또 지금처럼 미국의 다양성이 위협받고 북한 핵 문제가 현안이 된 때에는 한인 공동체 목소리를 워싱턴에 꼭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2018년 중간선거 뉴저지주 제3선거구에서 공화당 소속 4선 의원인 톰 메가더 후보를 이기고 당선됐습니다.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1에서 2013년 아프가니스탄 주둔 나토군 사령관 참모, 2013에서 2015년 국가안보회의 이라크 담당 디렉터로 활동했던 안보 외교 분야 전문가입니다. 백악관과 민주당의 힘 겨루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방법원은 다카 폐지에 불가의 힘을 실었습니다. 다카의 존폐 여부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최소 1년은 현행대로 유지되게 됐습니다. 다카 수혜자들이 당장 추방 위기를 면하게 됐습니다. 20일 연방대법원은 연방법무부가 지난해 요청한 심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2020년 초까지 판결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연방제구항소법원은 다카 폐지 정책에 제동을 건 1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유효하다고 판시했으며 이 판결 효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당시 연방제구항소법원은 1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행정부 정책에 대한 법원의 판정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다카 프로그램은 최소 1년간은 존속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으며 다카 수혜자들도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다카 갱신 대상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갱신할 것이 조언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국민 연설에서 의회가 국경장벽 건설 예산 57억 달러를 통과시켜주면 기존 다카 수혜자들의 합법 체류와 취업 자격을 3년 연장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민주당에서 즉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이례 없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드림 액트가 마침내 입법화에 성공했습니다. 40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가정의 가난을 끊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온 고 호세 페랄타 주 상원 의원의 이름을 법안에 넣어 추모했습니다. 23일 뉴욕주 불법 체류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 허용을 골자로 한 호세 페랄타 뉴욕주 드림 액트 법안이 주 상하원을 통과했습니다. 8전 9기의 도전 끝에 성공한 드림 액트 법안은 이제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놓은 상태지만 쿠오모 주지사가 올 신년 연설에서 주 의회에 드림 액트 통과를 촉구한 바 있어 서명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법안에 의하면 드림 액트 위원회를 구성하고 드림 기금을 조성해
불체신분 학생들도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주정부 학비 보조 프로그램과 뉴욕주 공립대 등록금 면제 프로그램 엑셀시어 스칼라십의 신청도 허용됩니다. 단 드림액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뉴욕주 정부 인가 고교 또는 교육 프로그램 기관에서 2년 이상 재학 또는 졸업한 뒤 5년 이내에 뉴욕주 내 대학과 칼리지에 진학해야 합니다. 드림액트 시행에는 연간 2,700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지사 서명 후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민 신분 때문에 좌절해야 했던 저소득 가정 이민자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저지 리치필드 주택가에 상수도관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갑작스런 물폭탄으로 아스팔트가 파손되면서 주변 도로가 흙으로 뒤덮이고 일부 주택은 침수 피해까지 겪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경 뉴저지 리치필드 해밀턴 애비뉴와 월러 스트리트 교차로에 위치한 상수도관이 터져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자동차 하나가 들어갈 만한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상수도관을 덮고 있던 아스팔트 조각과 흙탕물이 언덕을 타고 인근 도로까지 떠내려와 차량 접근이 봉쇄됐습니다. 인근 주민은 상수도관이 터진 것이 이번이 세 번째라며 흙탕물이 흘러넘치면서 주차장과 1층 실내의 허리 높이까지 물이 들어와 큰 피해를 입었지만 수도회사와 뉴저지 정부 측에서 책임을 회피하며 아무런 보상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상수도가 터졌는데 워러 컴퍼니에서 책임지고 이거를 물을 퍼내줘야 되고 이걸 책임을 져서 이걸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3번 이러는데 한 번도 배상을 안 해주고 지금 이런다고. 관계자들은 끊임없이 밀려나오는 물로 인해 발생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펌프를 설치해 물을 하수도로 보내고 비상사태를 대비해 소방관과 PS 이지사가 출동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시 거주요 타 아시아인에 비해 한인들의 무보험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인 4명 중 1명은 건강보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아시안 아메리카 연맹은 뉴욕시 전체 한인 주민의 23%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전체 인구의 건강보험 미가입률 12.4%와 비교해 무려 11.6%포인트가 더 높은 것입니다. 건강보험 미가입률이 가장 낮은 곳은 필리핀으로 9.6%를 기록했으며 베트남 10.3%, 인도 12.8%, 일본 13.3%, 중국 14% 등의 순이었고 미가입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30%를 기록한 네팔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아동의 건강보험 미가입률도 뉴욕시 전체 어린이 의료보험 미가입률 3.6%보다 크게 높아 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한인의 빈곤율은 18.8%로 뉴욕시 전체 빈곤율 20.6%보다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층의 빈곤율은 25.7%로 뉴욕시 노인 전체 빈곤율 18.8%보다 7%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뉴욕시 한인 가구의 중간소득은 58,153달러로 뉴욕시 중간소득 59,285달러보다 낮았습니다. 오는 2월 5일 설날을 앞두고 뉴욕, 뉴저지 일원 한인 은행들이 설날 무료 송금 서비스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2월 5일 설날을 앞두고 22일 노아은행을 시작으로 한인은행들이 일제히 설날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노아은행은 개인계좌 고객에 한해 22일부터 2월 4일까지 무제한 송금이 가능합니다. 퍼시픽시티 은행과 우리아메리카은행, 한미은행, 뉴밀레니엄은행 등은 28일부터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모두 개인계좌 고객에 한해서지만 퍼시픽시티와 한미는 송금 액수의 한도가 없고
우리 아메리카은행은 거래당 $3,000로 최대 2회까지만 무료 송금이 가능합니다. 단 송금자와 수취인 모두 개인 고객일 경우에 하나며 지점 방문객과 인터넷 송금 이용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뉴 밀레니움은 1일 1회에 한해 무료 송금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29일부터 무료 송금 서비스가 시작되는 곳은 뱅크 오브 홉과 메트로시티 은행입니다. 메트로시티는 1일 $1,000까지 무료 송금 서비스 액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행사 기간 중 다른 날짜를 이용하면 추가로도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아메리카와 KB 하나은행, 뉴뱅크 등은 조만간 일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무료 송금 서비스 기간은 은행에 따라 1일에서 5일에 끝납니다. 이민자들의 시민권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분명한 이유로 시민권이 거부됐거나 비정상적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난 6개월간 시민권과 관련된 소송이 26%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3월부터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례 없는 소송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신청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